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말까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선거는 잘 치르셨는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자, 시장은 저희가 쉬는 동안 알아서 그래도 잘 갔습니다. 내일 동시매까지 같이 있는데 정동욱 대표님 쉬는 동안 뭐 좀 하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일 좀 하다 왔습니다. 왜 저번에도 시골에서 일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뭐 하셨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일 했습니다. 똑같은 모내기 하셨나요 또? 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 멘토님께서 이제 아버님 많으시죠? 네.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시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지십니다. 그래서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장 이제 천천히 코스닥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내 종목 갈까 안 갈까 고민 많으실 것 같고, 코스피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삼성 관련주들은 또 재밌게 안 가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짚어드리고, 또 하나 내일 정말 어떻게 버텨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가 돌아와서 드리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은 플러스권에서 잘 마감을 한 모양이었고, 외인들이 1,447억 순매수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가 0원이 나왔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몇 단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딱 아무것도 안 사고 팔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계속 파는데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유럽 증시,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는데 시장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자, 국내 시장 또 한 번의 악재로 작용하는 동시 만기까지 내일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그런 대로 버텼습니다.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참 재미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동시 만기일 이전에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 사실상 프로그램 매매 예상을 해보면 3천억 원, 한 2천억 원 초반대에서 3천억 원 초반대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순차익 잔고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매도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권
플러스권에서 롤 오버를 어느 정도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하락폭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하락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금 낙폭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동시 만기일 미리 예견된 프로그램 매도가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1%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두려워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도면 토님께서 이제 하락을 말씀 주셨는데, 네,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고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5월 달부터 5월 중순, 5월 말 때 많이 말씀드렸고, 6월 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 남아있는 악재에 대한 부분, 동시 만기가 있겠고, 또 하나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장에서 두 번 출렁일 수도 있는 가능성 조심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이런 악재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서서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제 시장 코스닥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크게 상승은 못 주지만 충분하게 그래도 좀 빠르게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은 0.12%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과연 얼마나 좀 지속될지 내일 시장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수급이 오늘 좀 불안했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이 그래도 좀 플러스권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크게 나올 가능성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IT 관련주들이나 여타 다른 보유 종목들 많이 손해가 나셨을 텐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회복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저는 그래요. 내일 시장 분명히 조정이 나오거나 굉장히 등락폭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요. 경기 민감주인데 실적이 2분기가 좋고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많이 밀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십시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화학주, 철강주, 은행주, 조선주들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군 위주로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시장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힘내시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장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은행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이 천천히 조금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2% 이상 올라가줬고, 우리금융도 2.8%,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 시기일 것도 같고, 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세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손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도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은행주를 사기에는 약간의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정말 장기 투자자다 이러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은행주들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상승했던 이유를 잠깐 되짚어보면 역시나 20위의 추가 부양책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은행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통적으로 20위의 추가 부양책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했던 게 사실상 은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양적 완화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왜 은행주가 수혜를 보느냐 이렇게 좀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양적 완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하다 보면 역시나 외환 유동성이
상승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은행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역시나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는 면이 있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역시나 수출주 대비해서 역시나 워낙 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주 대비해서 대안 투자로 좀 은행주가 곽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은 22 추가 부양책에 의해서 소폭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행주 아직까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뭐 뉴욕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이르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주들 대체로 예대 마진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한다면 역시나 2015년부터 은행주의 실적이 조금 가파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스탠스 자체가 금리 인상에 몰려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면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의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은행주 매수가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반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지표들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십니까? 오전 방송 선상클럽에서 이 종목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 현재 2.2%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사항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서 경기 지표들의 개선 같이 잡혀준다면 2분기 실적 안 좋을 이유가 없다. 은행주 대부분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판단에 조금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 흐름으로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들의 조금 매수 흐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살펴보자면요. 꾸준한 외인에서 최근에 그렇게 관심도 없던 기관들이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포인트 잡히시죠?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저는 괜찮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천천히 지켜보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보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동원 멘토님은 어떤 좀 은행주를 보고 계신가요? 혹시 뭐 중대형주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은행주가 단체로 뭐 조금은 테마성을 이루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종목, 어떤 대형주가 가장 먼저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은행주 뚜렷하게 단체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섣부르게 어떤 은행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이 은행주가 된다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면서 단연 탄력성이 큰 은행주를 잡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갖되 역시나 나중에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가장 큰 탄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을 잡아도 그때 가서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종목은 따로 지금 없으시고 나중에 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은행주 좋을 때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금융주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싸이가 행오버 발표했는데 주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이 오늘 7%가 급락을 했고요. YG엔터는 계속 하락 중이고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다 재미가 없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그래도 코스닥이 플러스권인데 엔터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조금 봐야 될지 정도 멘토님은 좀 엔터주 지금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 사실상 뭐 1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가수에 관련된 이런 엔터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가 최근에 조금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SM을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나 가장 지금 핫한 그룹인 엑소의 뭐 중국 멤버가 뭐 탈퇴를 하겠다 이러한
이러한 이슈가 좀 기사화되면서 1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었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행오버 싸이 관련해서 실적 개선이 조금 미미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SM과 YG엔터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엔터주 중국과 관련된 엔터주 연예인 소속사가 있는 키이스트나 사마 네트워크스 키이스트나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인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역시나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단기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 아직까지 코스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사실상 2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부품주의 하락은 코스닥 지수 하락을 야기시키면서 단체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투매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역시나 많은 수익을 거뒀거나 아니면 손해 구간이 아니시라면 어느 정도 엔터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도 엔터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SM 진짜 많이 빠졌어요. 7%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흘러내렸고 YG엔터 같은 경우 다 많이 흔들렸고 로엔도 오늘 빠졌고 키스트, 엘메이도 이런 거 좀 버텼어요. 자, SM 얘기 추가적으로 조금 살짝만 드려볼까요? 우리 엑소 멤버 크리스, 이 친구가 사고 친 이후에 주가가 진짜 난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빠졌냐면요. 5월 15일 발표 나자마자 그냥 주가 5만원부터 36,700원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와, 30% 정도 밀렸는데,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 당장에 찾기가 힘듭니다. 자, 정도멘트 말씀 주셨죠? 2분기 때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안 좋은 세월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앨범 발표가 가수들의 앨범 발표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고 하나 이제 재밌게 봐야 될 거는 자,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 자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좀 반등을 주는 포인트일까요? 좀 지켜봐야 돼요.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 친구들이 돌아와줘야 됩니다. 이 버렸어요. SM 오늘 기관 30만 주 던졌습니다. 이 흐름 완전 투매죠? 진짜 이거 그냥 던지고 나간 거예요. 몰라 무서워 죽겠어 던지고 나갔어요. 기관들 에라이 모르겠다 던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게 돌아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 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매도는 하지 마세요. 못하신 분들은 내일 하시면 안 되고 YG엔터도 지금 싸이 행오버가 제가 어제 오전이었나요? 그저께 오전이었나요? 발표가 이제 나자마자 8시 15분에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 보자면, 재밌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상에 달려있는 댓글, 영어 댓글을 해석을 해서 보니까, 좋진 않았거든요? 아주 그냥 악평, 혹평, 아주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3천만 뷰가 넘었다곤 합니다. 궁금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올 진짜 타이틀곡 데디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포인트. 실질적으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다.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로엔입니다. 로엔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아이유의 앨범 발표 더불어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또 하나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시스타가 바로 로엔의 밑에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또 멤버들이에요.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로엔은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시스타가 앨범 들고 나온답니다. 네, 우리 이쁘신 언니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성장은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정도멘토랑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로엔을 로엔이 최선주다 말씀 한번 드렸었고, 정도멘토는 그때 키스트인가 말씀드렸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종목 다 날아갔어요. 추천은 안 하고,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로엔이 그나마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 보고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주가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LG화학이 잘 날아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오늘장에서 날아가고 SKC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화학주들이 상승을 주면서 화학주가 좀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조금이 아니고 갑자기 팍팍 튀어 올라갑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봐야 될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팔아야 될까? 정도 멘토님은 화학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케미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장기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까지 1.7%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유로존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는 중국 경제 지표마저도 더 이상 후퇴를 안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화학주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국내 매스컴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거나 중국의 경기가 호전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게 화학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 유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당연히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학주에 대한 러브콜이 오는 게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미국과 일본도 아닌 독일이 가장 우량하게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선호 국가다 이런 전망들이 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런 유로존 국가들이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마련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학주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 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들어서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좀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누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롯데케미칼과 항상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유화라는 종목은 역시나 PBR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롯데케미칼이 조금 변동성이 작아서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대한유화도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제가 롯데케미칼의 차트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식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닥 잡고 그냥 선 2개 긋고 선 쫙쫙쫙 올리는 겁니다.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크게 열어놨습니다. 차트를 밑에 좀 내려볼까요? 거래량 포인트를 좀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1년입니다. 참고하세요. 대충 여기서 2년. 그쵸? 이 정도 됩니다. 요건 기억하시고요. 자, 바닥의 주봉입니다. 바닥 포인트고요. 두 번째 바닥 최근에 잡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고점 포인트가 마련이 됐네요. 자, 여기서 제가 2개 이상 나온다면, 바닥 포인트 나온다면은 선을 한번 그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 뭐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을 만든다. 자, 전제 조건은 화학주가 살아난다는 전제 조건. 하지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죠? 쉬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맞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요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 절반 이상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될까요? 대충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에 어느 정도는 고점 한번 찍어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계속 주가가 어떻게 간다고요? 천천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더라도 내일장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맞아 떨어진다면 저를 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농담이고요. 자, 하여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상당히 좀 자주 맞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럼 뭡니까? 매수 가능 구간이겠죠? 네, 천천히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건데 단기는 아니에요. 10월 정도까지 보건데 25만 원까지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준비한 키워드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저희 우리 멘토님들, 사랑스러운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해봐야겠죠?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돼 있는데요. 광동제약 오늘장 2.4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테크윙 종목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테크윙이 19.1%로 새롭게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8.1%를 기록하며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어준 모습이고요. 4위는 정동우 멘토의 엑세스바이오가 9.8%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대림 비엔코가 9.4%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0.7%를 기록하며 새롭게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조민규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77.9%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72.4%로 2위를, 정동 멘토가 40%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웍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포트를 조금 보면서 AS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광동제약 6%가 있는데 한 종목이 없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월요일날 제가 목표가 17만원 도달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삼성 SDI 해볼게요. 자, 삼성 SDI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도 1.5%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시장에서도 0.8% 밀렸고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도 0.3% 밀리고 최고가는 17만 3,500원까지 목표가 17만원 도달하고 내려왔습니다. 빠지고 있죠. 자, 삼성 SDI 주가 흐름 계속 내려갈까요? 차트를 좀 제가 뒤로 빼볼게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과연 정말 이대로 다시 내려왔다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것이냐, 가능성이 있죠. 자, 새롭게 매수를 하실 분들은 얼마에 매수해야 됩니까? 16만원 아래에서 보셔야 됩니다. 16만원 아래에서. 그때 매수하셔야 되지, 지금 당장 매수하신 분들. 오늘 오전에도 이거 상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비중 축소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의 매수는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삼성그룹주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 아리송하게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 수십조 원 든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이 수십조 원이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보고 조정이 좀 더 깊어질 때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요, 지금 현재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네.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광동제약 수익 중인데 이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생수 90% 이상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뉴스 기사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뭐 정수기 업체 같이 가는 거 광동제약은 뭐예요? 삼다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롯데칠성에서 재빠르게 백산지 만들었습니다. 삼다수를 보신다면은 광동제약 들어가야 되고, 또 2분기에 뭐요? 더우니까 가야 된다. 최근에 이날 급락한 이유를 아시나요? 6월 3일날 5%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약사로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드림파마라는 회사를 인수해보려 했습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 빠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포기하니까 더 좋은데 왜 빠지는 거야? 차라리 그냥 광동제약 이 친구는 물 팔아야 돼요. 물 장사해야 돼요. 네,
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물장사, 삼다수, 뭐 있죠? 비타500, 잘 아시죠? 또 있습니다. 옥수수염차, 잘 아시죠? 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김수현 씨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3일부터 뭐가 된다고, 다음 주. 이번 주가,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코스피 200 편입. 자금 들어옵니다. 동시만기 때 흔들리지 않을 종목이 바로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코스피 200 들어가면서 예측했던 한국콜마 들어갔고요. 한국타이어 5호 방송 말씀드렸던 관심주로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동제약은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좀 크게 봅니다. 많이 올라가고 제가 명예전당 이 종목 하나로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시고 조금만 참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키워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원화 강세. 자, 요즘에 아주 그냥 핫 이슈죠. 두 번째는 채산성이라고 제가 말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세 번째, 바로 포스코. 포스코 아니에요, 추천주가. 포스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 얘기했는데, 뭐지? 포스코 밑에 하청업체인가? 포스코 ICT 아니에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지금 원달러가 101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원달러가 1015원입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20포인트, 20에서 막아섰는데 못 막았어요. 더 내려갑니다. 1000원이 깨질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1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화 강세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미국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원화 강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당분간은 모든 종목들 원화 강세 그냥 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원화 강세가 되면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채산성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찍어내는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싸게 가져오니까. 자, 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는 철강석을 100% 수입합니다. 좋아요. 좋죠? 또 뭐를? 석탄을 100%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자, 대충 이름 뭐 이제 철강석 석탄 나왔는데 철강중고는 아실 것 같고 포스코 아니에요. 세 번째로 고철. 고철값 되게 비싸죠? 네. 고철을 50%나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굉장해요. 자, 원화 강세가 됐는데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 어떻게 해요?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해질 거 딱 감이 오시죠? 1분기도 좋았어요. 올해 내내 좋을 겁니다.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포스코보다 싸다. 포스코 PBR이요. 0.8입니다. 자, 포스코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잘 아시죠? PBR 1배가 안 돼요. 회사가 망해도 살아남는 그런 이제 지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얘보다 25% 더 쌉니다. PBR이. 계산하면 얼마죠? 25% 싸면 0.6이죠? 네. 0.6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이미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갖고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현대제철이에요, 여러분. 네, 현대제철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방송에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오후방 추천주가 관심주가 없었습니다. 이거 괜찮으니까 갖고 나온 겁니다. 걱정이 있을까요? 없는 종목이에요. 계속 갈 겁니다. 자, 현대제철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로 뭡니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매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채산성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들여오는 업체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까? 대형주 중에. CJ 제일제당이 대표적인 종목. 보이시나요? 차트가?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해서 27만원부터 해서 지금 34만원, 35만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정도모멘터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의 차트도 보시면 1월달부터 어떻게 됐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계속 갑니다. 팜스토리도 볼까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갑니다. 매수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네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실적은 좋을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포스코는 안 가요?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지금 움직이는 중입니다. 바닥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 바닥에서 얘는 좀 발동이 늦게 걸렸어요. 시동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준비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실적이 좋아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봉연강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이스코어의 그 냉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도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봉연강 같은 경우도 150톤에서 1분기 때 2분기에는 180톤까지 확대가 됩니다. 요런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즐겨하는 수급 포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수급이에요. 기관들이 그냥 계속 사줍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차트 보자면요. 이때부터입니다. 언제죠? 3월이죠. 3월부터의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3월부터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3월부터 수급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를 여기 수급상을 돌려볼게요. 3월 1일부터, 3월 3일부터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네요. 3월 3일부터 기관들이 83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웨이는 팔고 나가요. 근데 웨이는 거의 다 물량 자체를 최근에 소진해 가고 있는 거의 끝물이에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이의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보자면 기관들이 그 물량 고스란히 아주 강하게 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게 정말 포인트, 어제부터 해서 왜 포인트라고 살펴봤냐면 어제 기관들이 27만 주, 오늘 기관들이 60만 주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냥 강하게 매수를 해줘요. 개인 물량 싹 다 흡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그저께 3일 동안 3일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봉 그냥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거 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적산병 패턴입니다. 자, 적산병 패턴의 의미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갈 수 있어요.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볼게요. 자, 주봉으로 좀 상태를 살펴보니까 볼게요. 많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많이 밀렸다가 언제부터 해서 13년 중순부터 해서 좀 바닥을 확인해 가고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 포인트 자체가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럽니다. 사실 뭐 7만 5천 목표가 잡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8만 원 정도까지 문제가 없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현대제철은 매수가 현재가 보고 괜찮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한 현재까지 한 5% 정도 빠지는 구간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제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내일 한번 째려보시다가 한번 조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종목에 앞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좀 변경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엑세스 바이오를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 제외를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종목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내일장 시초가로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테크잉인데, 테크잉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일별 아니면 시간대별 주가 흐름에 좀 일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주가를 웬만하면 확인을 안 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잉 오늘 목표가를 조금 터치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잉 목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테크잉의 목표가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로 조금 상향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테크잉의 목표가 2차 목표가를 7,700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제는 익절가가 되겠는데 익절가는 6,800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 오늘장에도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기간에 10만 주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봐서 이제부터는 테크잉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테크잉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강력하게 홀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유니크 세 종목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이 방송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조금 들고 가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펀더멘탈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정적인 기업을 하나 포트에 편입시키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을 지금 매수를 한 상태인데 지금 1.3% 소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PBR 0.6배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서히 조선주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조금은 자신감 있게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기 오토모티브 오늘까지 오르면서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DCT 이러한 자동 변속기 시장의 수혜가 유니크와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유니크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종목에 대한 히든카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게임 한류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다들 아시는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얘가 예전에 가져왔던 종목을 또 가져왔구나 이렇게 조금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의 성장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특히나 지금 스마트폰의 성장을 조금 가지고 나온 것인데 2013년도 전년도에 글로벌적으로 5억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태블릿 PC까지 합친다면 5억 5천만 대 6억 대 가까운 스마트 기기가 팔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우려가 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성장,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산 지 6개월, 1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모바일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성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유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게임 한류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키워드를 갖고 온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현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가수 그리고 드라마 소속사 이러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K-팝보다 11배 이상 수출이 많은 게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아직까지는 온라인 게임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 향후 이제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수출액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사,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사 한두 기업은 절대적으로 조금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서머너즈 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에 보시면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서머너즈 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쯤 되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수익을 보고 이제 포트폴리오 제외를 했었는데, 컴투스를 다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회사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컴투스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조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모바일 게임의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타이니팜 그리고 프로야구 시리즈를 런칭해서 굉장히 대히트를 쳤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는 국내의 모바일 게임, 이런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컴투스와 게임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는 공룡 기업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전통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강자인 컴투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적자를 내는 모바일 게임사가 굉장히 많은 시점인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개발 인력도 풍부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던 연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항상 흑자,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실적 성장 대세도 꾸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컴투스가 제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서머너즈 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머너즈 워가 국내에 한 4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미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상태인데, 글로벌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40여 개국에서 매출액 100위권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iOS 이번 주 내로 다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서머너즈 워의 모멘텀이 가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2014년도 올해 실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컴투스 실적이 조금 악화되면서 영업이익 한 7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보다 3배 많은 한 260억에서 280억 원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당장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컴투스가 4월 초반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세는 역시나 낚시의 신이 글로벌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서머너즈 워도 낚시의 신에 이어서 글로벌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머너즈 워 역시나 낚시의 신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낚시의 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매출액, 실적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컴투스는 다시 한번 2차, 3차 랠리까지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면서 매수가는 48,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9,0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글로벌 시장 자체가 오늘장 조금 소폭의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48,5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5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목표가는 58,000원을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1차 목표가는 5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컴투스였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매시 어떠셨나요? 네, 저는 현대제철, 우리 정동훈 멘토는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컴투스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